아저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냄새도 나고 자리 차지도 하고 출근길에 불편해 죽겠네. 지하철 2호선 안 발 디딜 틈 없이 빽빽하게 들어찬 출근길 풍경 속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양복 차림의 남성이 폐지를 가득 실은 작은 손수레를 끌고 탑승한 노인을 향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하고 있었죠. 노인의 주름진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차가운 시선들 속에서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어요. 박서연은 오늘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면접날이라는 생각에 온통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26세의 그녀는 수개월째 취업 준비에 매달려왔고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하철을 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그녀의 주의를 온전히 빼앗아갔어요. 지하철은 모두를 위한 공간입니다. 이분도 이동할 권리가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서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평소라면 결코 이런 상황에 끼어들지 않았을 텐데. 노인의 구부정한 어깨가 자신의 외할머니와 겹쳐 보였기 때문일까요? 양복 차림의 남성이 서현을 흘겨보았습니다. 몇 초간 날선 시선이 오갔지만 더 이상의 말싸움으로 번지진 않았어요. 노인은 놀란 듯 서현을 바라보다가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따뜻한 미소의 서현은 어쩐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곧 다시 면접 준비에 집중하려 했지만 노인의 시선이 계속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현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오늘의 면접은 그녀에게 마지막 기회나 다름없었어요. 어릴 적 부모를 잃고 외할머니 손에서 자란 그녀에게 취업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특히 최근 할머니의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비가 절실한 상황이었죠. 서류 전형 1차 면접을 통과했지만 이번이 대기업 최종 면접이었습니다. 지하철이 다음 역에 도착했고 서현은 가방을 단단히 움켜쥐며 출구로 향했어요. 노인도 함께 내리는 것을 보고 약간 놀랐지만 우연이라 생각하며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노인도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오늘 면접 보러 가시는 모양이군요. 갑자기 들려온 노인의 목소리에 서현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정장 차림과 긴장된 표정을 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죠. 네, 그런데요. 괜찮아요. 실례했다면 미안합니다. 제 이름은 정재호라고 합니다. 72살이죠. 노인은 친절하게 자신을 소개했어요. 서현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도 소개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어요.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스펙이 아니라 태도와 가치관이에요. 회사는 진짜 인재를 찾고 싶어 하지. 재호의 말에 서현은 의아했습니다. 그저 폐지를 줍는 노인이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깊은 통찰력을 가진 것 같았어요. 이대로 헤어지기 아쉬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나 그냥 평생 이것저것 해왔지. 중요한 건 어떤 직책에 있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았느냐 아닐까. 재호는 지그시 미소를 지었어요. 서현은 그의 말에 묘하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스펙 경쟁에 지쳐있던 그녀에게 재호의 조언은 신선한 바람 같았어요. 건물 앞에 도착하자 재호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기서 헤어져야겠네요. 면접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박서연 씨. 서현은 감사 인사를 건네고 면접장으로 향했습니다. 재호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지만 그의 말이 서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그녀는 복잡한 생각을 뒤로하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운명을 바꿀 면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사 면접 대기실은 긴장감으로 숨이 막힐 듯 했습니다. 서현은 다른 지원자들을 흘끗 살펴보며 침을 꿀꺽 삼켰어요. 10명 남짓한 지원자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자기소개서를 들여다보고 또 다른 이는 스마트폰으로 회사 정보를 확인하고 있었죠. 모두가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어쩌면 나만 여기서 불안해하고 있는 걸까? 서현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다른 지원자들의 당당한 모습에 비해 자신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력서에 빼곡히 적힌 그들의 화려한 스펙을 떠올리자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서현의 머릿속에는 아픈 할머니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할머니는 최근 류마티스 관절염이 심해져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어요. 아침마다 통증으로 신음하는 할머니를 보는 것은 서현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꼭 합격해야 해.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박서현 씨, 들어오세요. 조용하던 대기실에 면접 안내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서현은 천천히 일어나 손에 든 서류를 꼭 쥐고 면접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넓은 회의실이 눈에 들어왔어요. 반원형 테이블에 5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고 그 앞에 놓인 의자가 서현을 기다리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박서현입니다. 귀한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현은 최대한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그러나 면접은 생각보다 훨씬 더 압박적이었어요. 질문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날아왔고 서현의 대답은 자꾸만 얼버무리는 듯 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박 씨는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해외 경험이 부족해 보이는데 이 점을 어떻게 극복하실 계획인가요? 서현은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요, 부족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어 해외 연수는커녕 어학연수 한 번 다녀오지 못했던 현실이 그녀를 옥죄었어요. 하지만 솔직하게 경제적 어려움을 말하는 것은 동정심을 얻으려는 듯해 꺼려졌습니다. 제가 해외 경험은 부족하지만 국내에서 다양한 고객을 만나며 실무 감각을 키웠습니다. 또한 영어와 중국어 공부를 꾸준히 해왔기에 서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면접관 중 한 명이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살짝 젓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현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번에도 불합격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다른 질문들이 이어졌지만 서현의 마음은 이미 어딘가 다른 곳을 헤매고 있었어요. 앞에 앉은 면접관들의 표정에서 실망감이 느껴졌고 그것이 서현의 자신감을 더욱 갉아먹었습니다. 이번에도 불합격이겠구나. 할머니 병원비는 어떻게 해야 하지? 절망이 서현의 가슴을 짓눌렀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면접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면접관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서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아침에 지하철에서 만났던 그 노인 정재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사의 회장이라니. 재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회의실로 걸어 들어왔어요. 그의 걸음걸이는 더 이상 구부정하지 않았고 눈빛은 지혜로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면접관들은 모두 공손히 인사를 건넸고 서현은 꿈을 꾸는 듯한 기분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어요. 죄송합니다만 잠시 지원자 서류를 볼 수 있을까요? 재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면접관 중 한 명이 서둘러 서현의 서류를 건넸고 재호는 그것을 잠시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 서현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침에 봤던 따뜻한 온기가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박서현 씨는 제가 직접 더 질문할 테니 남으세요. 나머지 분들은 수고하셨습니다. 면접관들은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곧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다른 지원자들도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퇴장했어요. 회의실에는 서현과 재호만이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고 서현은 자신의 심장 소리가 온 방 안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어요. 재호는 의자에 앉아 서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그녀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했어요. 놀랐겠군요, 박서현 씨. 재호의 목소리가 조용히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현은 숨을 고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주 앉은 재호는 더 이상 지하철의 폐지 수거 노인이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는 거대 기업의 수장이 앉아 있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아침에 만났던 그 따뜻함 그대로였습니다. 회장님, 저 아침에 그런 상황이. 서현은 말을 더듬었어요. 재호는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부드럽게 멈추게 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서현 씨. 당황스러울 테지만 저는 종종 변장을 하고 시내를 돌아다닙니다. 세상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서죠. 서현의 머릿속에서 아침의 기억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하철에서의 마주침, 무례한 직장인에 대한 그녀의 반응, 그리고 회사로 향하는 길에 나눈 짧은 대화까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것이 모두 일종의 시험이었을까요? 우리 회사가 원하는 인재는 단순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재호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바른 선택을 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진짜 인재입니다. 서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 준비했던 말들, 외웠던 답변들이 모두 머릿속에서 증발해버렸어요. 대신 그녀의 가슴 속에서 솟아오르는 진심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스펙이 부족하지만 사람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순간 재호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서현 씨. 스펙은 노력으로 채울 수 있지만 인간성은 그렇지 않지요. 당신이 지하철에서 보여준 용기는 어떤 자격증보다 가치 있었습니다. 서현은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그녀의 강점이었다니. 재호는 그녀의 이력서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군요. 그리고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업을 이어갔고, 재호의 목소리에는 존경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 경험이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서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힘든 여정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인내와 노력, 그리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까지. 재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화창한 하늘이 창문 너머로 펼쳐져 있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과 타인과 함께 성장하려는 사람. 우리 회사는 후자가 필요합니다. 재호는 다시 서현을 향해 돌아섰어요.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박서현 씨,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순간 서현의 귀에 윙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금 그가 한 말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어요. 제가 합격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재호는 따뜻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서현 씨. 당신은 우리가 찾던 바로 그 인재입니다. 서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그간의 고단함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해방감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호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물론 그럴 겁니다. 당신을 보는 순간 알았으니까요. 서현이 문을 나서려는 순간 재호가 다시 말했어요. 그리고 서현 씨, 한 가지 더. 서현은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재호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당신 할머니 병원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다 이야기해 두었으니 할머니 치료에 집중하세요. 서현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어떻게 그가 할머니의 병원비 문제를 알고 있는 것일까요? 그녀는 면접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어떻게? 재호는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회사에 지원하는 모든 이들의 배경을 살펴보는 것은 제 오랜 습관입니다. 당신이 외할머니를 위해 얼마나 헌신해 왔는지 알고 있어요. 서현의 두 번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번 눈물은 더욱 뜨거웠어요. 그것은 감사함과 안도감,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표현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온 서현은 멍한 상태로 복도를 걸었어요. 방금 일어난 일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손에 쥔 합격 통지서는 이것이 현실임을 증명해주고 있었죠. 회사 로비에 도착한 그녀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3번 울리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할머니, 저 합격했어요. 이제 걱정 마세요. 전화기 너머로 할머니의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서현의 마음을 따뜻하게 적셨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그녀를 지탱해준 유일한 가족. 그 사랑하는 할머니에게 드디어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서현의 가슴을 벅차오르게 했습니다. 서현은 합격 소식을 들은 할머니와 통화를 마치고 회사 건물을 나섰습니다. 봄날의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따스하게 비추었어요. 지난 몇 시간 동안 일어난 일들은 마치 꿈 같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고 마음은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어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서현은 문득 아침에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그때 용기를 내어 노인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 순간은 없었을 거예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은 종종 이렇게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서현이 역에 도착했을 때 플랫폼은 퇴근하는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벤치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회장님의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바른 선택을 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진짜 인재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깊은 철학이었습니다. 지하철이 도착하고 서현은 차에 올랐어요. 오전과 달리 한결 여유로운 차 내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다르게 보였어요. 더 이상 냉혹한 경쟁의 장이 아니라 따뜻한 인연과 기회가 숨어 있는 곳으로 말이죠. 집으로 가는 길, 서현은 약국에 들러 할머니의 약을 찾았습니다. 약사는 처방전을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이 처방전은 이미 결제가 완료되었네요. 그것도 1년치가 한꺼번에요. 서현은 놀라움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분명 회장님의 배려였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일을 처리했는지,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실감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서현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할머니의 따뜻한 포옹을 받았어요. 할머니의 눈가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서현아, 내가 자랑스럽구나. 이제 괜찮아질 거야. 모든 게 다. 서현은 할머니의 작은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오늘 있었던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지하철에서의 만남부터 면접장에서의
극적인 반전까지.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정말 회사 회장이었다고. 세상에, 우리 서현이 복이 터졌구나. 서현은 할머니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인 할머니의 행복이 곧 서현의 행복이었으니까요. 할머니, 더 신기한 건 병원비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까 약국에 갔더니 이미 1년치 약값이 결제되어 있더라고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그게 정말이니?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우리 상황을 알았을까? 서현도 그 점이 궁금했습니다. 회장님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어요. 그녀의 지원서, 가족 상황, 심지어 할머니의 건강 문제까지. 하지만 지금은 그런 의문보다 감사함이 더 컸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서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지만 왠지 모를 예감에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서현 씨, 저는 정 회장님의 비서 김민수입니다. 내일 오전 9시에 출근하시면 됩니다. 인사팀에서 필요한 서류와 안내를 받으실 거예요. 서현은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후 그녀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어요. 내일부터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지만 그 중심에는 확고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녀는 반드시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밤이 깊어가는 창밖을 바라보며 서현은 내일 입을 옷을 정리했어요. 오래된 정장이지만 깔끔하게 다림질하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니까요. 잠자리에 들기 전 그녀는 작은 일기장을 꺼내 오늘의 기적 같은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글을 쓰는 동안 감정이 북받쳐 올라 몇 번이나 펜을 놓았다 다시 집어들었어요. 마지막 문장을 쓰면서 서현의 눈에서는 다시 한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늘 내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날이었다. 지하철에서의 작은 용기가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것이 내게 주어진 이 축복에 보답하는 길일 테니까. 서현은 깊은 숨을 내쉬며 일기장을 닫았어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따뜻한 확신을 안고 눈을 감았어요. 밤하늘의 별들이 서현의 꿈을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때 그녀의 새로운 여정도 함께 시작될 테니까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서현의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어요. 오늘은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날이니까요. 서현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와 같은 풍경이지만 오늘따라 모든 것이 더 선명하고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서현아, 일어났니? 아침 준비했단다. 부엌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현은 할머니가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이는 소리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병이 있는데도 손녀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할머니의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오늘부터는 자신이 할머니를 더 잘 돌볼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준비를 마친 서현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낯설면서도 설레었어요.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눈빛만은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방을 나섰어요. 우리 서현이 정말 멋지구나. 할머니의 눈에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이 날을 보려고 내가 그동안 버텼나 봐. 서현은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저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할게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서현은 집을 나섰습니다. 어제와 같은 지하철, 같은 길이었지만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사람들의 표정, 도시의 소음, 심지어 공기의 냄새까지도 달라 보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했어요. 회사 앞에 도착한 서현은 잠시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고층 빌딩에 반사된 햇빛이 눈부시게 빛났어요.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당당하게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서연입니다. 오늘부터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그녀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직원이 미소 지으며 그녀를 인사팀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서현은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고 회사 배지와 노트북을 받았어요. 모든 과정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박서현 씨, 회장님께서 직접 마케팅팀에 배치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특별한 케이스네요. 인사팀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서현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회장님이 자신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만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커졌습니다. 마케팅팀 사무실은 넓고 개방적인 공간이었어요. 서현이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팀장인 김지영 부장이 앞으로 나와 그녀를 맞이했어요. 박서현 씨군요. 팀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추천하신 분이라 다들 기대가 크답니다. 서현은 긴장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지영 부장은 서현에게 사무실을 안내하고 팀원들을 소개했어요. 모두 친절하게 맞아주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의문이 어려 있었습니다. 신입사원이 회장의 직접적인 추천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분명 이례적인 일이었으니까요. 여기가 당신의 자리예요. 일단 회사 시스템과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에 대해 공부해 보세요. 지영 부장이 서현의 책상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서현은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어요. 컴퓨터를 켜고 회사 시스템에 로그인하는 순간 그녀는 문득 이것이 현실임을 실감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취업을 걱정하던 그녀가 이제는 대기업의 정직원이 되었다니 마치 꿈만 같았어요. 오전 내내 서현은 회사의 자료들을 읽고 시스템을 익히는데 집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팀원들이 다가왔어요. 서현 씨, 우리랑 같이 점심 먹으러 갈래요? 같은 팀의 이수진 대리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서현은 감사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구내 식당으로 향하는 길에 팀원들이 다양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부분은 그녀의 배경과 어떻게 회사에 들어오게 되었는지에 관한 것이었어요. 사실 어제 면접 보는 날 지하철에서 우연히 회장님을 만났어요. 그때는 회장님인 줄 몰랐지만요. 서현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팀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와, 그게 정말이야? 우리 회장님이 변장하고 다니신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실제로 본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 수진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대화는 계속되었고 서현은 팀원들과 서서히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서현의 솔직함과 겸손한 태도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처음의 의심과 경계는 차츰 사라지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들은 뜻밖의 인물과 마주쳤습니다. 정재호 회장이었어요. 팀원들은 모두 공손히 인사를 건넸고 서현도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서연 씨, 첫날은 어떤가요?
재호가 따뜻한 미소로 물었어요. 서현은 살짝 긴장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모두가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오늘 업무 후에 잠시 내 사무실로 와주세요.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재호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팀원들은 흥분된 목소리로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대박! 회장님이 직접 불러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현은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했어요. 회장님이 자신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 오후 내내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업무 시간이 끝나자 서현은 조심스럽게 회장실로 향했어요. 높은 층에 위치한 회장실 앞에서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심호흡을 한 후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재호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현이 문을 열자 넓은 창문을 통해 서울의 황홀한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재호는 그 풍경을 배경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는 서현을 보자 미소 지으며 손짓했습니다. 앉으세요, 서현 씨. 첫날 어땠습니까? 서현은 조심스럽게 그의 앞에 놓인 의자에 앉았습니다. 회장실은 예상과 달리 화려하지 않고 소박했어요. 책장에는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벽에는 세계 각지의 풍경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적응이 빨랐습니다. 팀원들이 많이 도와주셨고요. 재호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우리 직원들은 모두 훌륭합니다. 앞으로 그들에게 많이 배우게 될 겁니다. 재호는 서류를 한쪽으로 밀어두고 서현을 진지하게 바라보았어요. 서현 씨를 부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특별한 프로젝트를 맡아주었으면 해서요. 서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첫날부터 특별 프로젝트라니 너무 이른 것 아닐까요? 그녀는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어요. 무슨 프로젝트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재호는 서랍에서 한 폴더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우리 회사의 새로운 사회공헌 프로젝트입니다. 따뜻한 연결이라고 부르죠. 서현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폴더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도시 취약계층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노숙자 지원, 독거노인 돌봄, 청소년 멘토링 등 여러 활동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마케팅팀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서현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재호는 부드럽게 웃었어요. 아니요. 이건 제 개인 프로젝트에 가깝습니다. 회사의 정식 사업은 아니지만 제가 오랫동안 구상해온 일이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계속 이야기했어요. 저는 종종 변장을 하고 거리로 나갑니다. 그곳에서 보는 세상은 이 높은 빌딩에서 바라보는 것과 너무 다르거든요. 서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하철에서 만났던 그 모습이 진짜 재호의 모습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저인가요? 저는 아직 신입사원인데요. 서현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호는 다시 그녀를 향해 돌아섰어요. 그의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서현 씨는 지하철에서 보여준 것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프로젝트에 필요해요. 서현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단순한 취업을 넘어 그녀의 인간성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물론 이 일은 업무 시간 외에 진행될 겁니다. 부담스럽다면 거절해도 괜찮아요. 당신의 정규 업무에는 영향이 없을 테니까요. 재호가 덧붙였습니다. 서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미 신입사원으로서의 업무만으로도 벅찰 텐데 추가 프로젝트를 맡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서는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어요. 맡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고맙습니다, 서현 씨. 당신이 이 프로젝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거라 믿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주말에 있을 노숙자 지원센터 방문이었어요. 재호는 서연에게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습니다. 재호가 서연이 일어서려는 순간 말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당분간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회사 내에서도 소문이 퍼지지 않았으면 해요. 서현은 의아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밀로 하겠습니다. 회장실을 나온 서현은 복도를 걸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는 왜 재호가 이 프로젝트를 비밀로 하려는지 궁금했습니다. 또한 왜 하필 자신을 선택했는지도 의문이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의문보다 더 강한 것은 이 기회에 대한 감사함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 서현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취업 걱정에 시달리던 그녀가 이제는 대기업의 사원이자 회장의 특별 프로젝트 담당자가 되었습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집에 도착한 서현은 할머니에게 첫 출근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물론 특별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는 제외했어요. 약속대로 비밀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정상 출근하는 거니?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9시 출근이에요. 그리고 할머니, 내일 병원에 가봐야 해요. 정기 검진 받으셔야 한다고 하던데요. 서현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누가 그래? 난 전화 받은 적 없는데. 아마 회사에서 미리 예약해 준 것 같아요. 회장님이 신경 써 주신 것 같아요. 서현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참 이상한 세상이구나. 우리가 이런 행운을 받다니. 서현은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그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것이 정말 행운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는 것일까요? 그날 밤 서현은 내일의 업무와 주말에 있을 봉사활동을 준비하며 늦게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단순한 취업을 넘어선 그녀의 진정한 소명을 찾는 여정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는 가운데 서현의 가슴 속에도 새로운 희망의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어쩌면 다른 많은 사람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죠. 주말 아침 서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재호 회장과 함께하는 첫 봉사활동 날이었어요. 그녀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약속 장소인 시내 중심가의 카페 앞에 도착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약속 시간보다 15분이나 일찍 왔네요. 아, 벌써 와 계셨군요. 익숙한 목소리의 서현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곳에는 지하철에서 만났던 그 모습, 그대로의 재호가 서 있었습니다. 고급 정장이 아닌 편안한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이었고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있었어요. 마치 평범한 할아버지 같은 모습이었죠. 회장님, 서현이 놀란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재호는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부드럽게 막았어요. 오늘은 그냥 재호 할아버지로 불러주세요. 여기서는 회사의 정재호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자원봉사자니까요. 서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오늘의 일정을 확인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서울역 근처의 노숙자 지원센터였습니다. 이 센터는 제가 10년 전부터 후원해온 곳이에요. 하지만 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죠. 직접 참여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제호의 말에는 깊은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센터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반갑게 제호를 맞이했어요. 그들에게 제호는 그저 오랫동안 봉사해온 제호 할아버지였습니다. 아무도 그가 대기업의 회장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오늘은 새 친구를 데려왔어요. 서현이라고. 앞으로 자주 볼 수 있을 겁니다. 제호가 서현을 소개했습니다. 센터 내부는 생각보다 깔끔했지만 시설은 열악했어요. 서현은 제호를 따라 배식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사연을 가진 노숙자들이 줄을 서서 식사를 기다렸어요. 음식을 나눠주며 서현은 그들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절망과 희망, 상처와 회복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을 보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학생처럼 보이는데 학교는 어디 다니나?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서현에게 물었어요. 아니요. 이제 막 취업했어요. 서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노인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구나. 젊은이가 이런 곳에 와서 봉사하다니 대단하구나. 서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봉사활동이 끝나갈 무렵 서현은 제호가 한 노숙자와 진지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는 그 사람의 손을 꼭 잡고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그 노숙자의 표정이 밝아졌고 제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돌아가는 길에 서현이 물었습니다. 제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그분은 한때 유명한 요리사였어요. 사업 실패와 이혼으로 모든 것을 잃었죠. 제가 아는 식당에 추천해 드렸어요.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요. 서현은 감동했습니다. 제호는 단순히 음식을 나눠주는 것을 넘어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회를 선물하고 있었어요. 다음 주에는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할 예정이에요. 괜찮겠어요? 제호가 물었습니다. 서현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꼭 함께하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걸으며 오늘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서현은 제호가 왜 이런 봉사활동을 비밀리에 하는지 궁금했어요. 회장님, 아니, 제호 할아버지, 왜 이 활동을 비밀로 하시는 거예요? 회사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공식화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요? 제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물론 그렇죠. 회사 차원의 사회공헌도 중요해요. 우리 회사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일은 좀 더 개인적인 의미가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제호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한때는 노숙자였어요. 서현은 놀라움에 걸음을 멈추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 중 한 명이 과거의 노숙자였다니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30대 초반 첫 사업에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었어요. 가족, 집, 자존심까지도요. 거리에서 몇 개월을 보냈죠. 제호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상처의 흔적이 묻어났어요. 그때 한 사람이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도와주셨죠. 제호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분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죠. 내가 성공하면 반드시 그 은혜를 갚겠다고. 단순히 돈을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손을 내밀어 누군가를 도와주겠다고요.
서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는 재호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공과 명예 뒤에 이런 아픔과 깊은 인간애가 숨어 있었다니. 그래서 저를 선택하신 건가요? 서현이 조용히 물었어요. 재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지하철에서 그 노인을 도왔을 때 저는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의 작은 용기가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그들의 어깨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현은 오늘의 경험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느꼈어요. 그녀의 마음 속에서는 새로운 결심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요. 서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어요.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그런 사람이에요, 서현 씨.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존재가 될 거예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두 사람은 작별을 나눴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서현은 창밖으로 흘러가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오늘 그녀는 성공과 행복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화려한 직함이나 부가 아니라 타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일지도 모르죠. 서현의 가슴 속에서는 작은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열정이 아닌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깊은 소망이었어요. 그리고 그 불꽃은 앞으로 더 크게 타오를 것입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서현은 회사 업무와 주말 봉사활동 사이에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두 가지 일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점차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케팅팀에서의 그녀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동료들의 인정도 받기 시작했어요. 서현 씨, 이번 프로젝트 제안서 정말 잘 작성했네요. 회장님도 매우 만족하셨어요. 지영 부장이 서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칭찬했습니다. 서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팀원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가능했어요. 퇴근길 서현은 자신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위축되고 불안한 취준생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자신감 넘치는 직장인이 되었어요. 할머니의 건강도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정기적인 치료 덕분에 관절 통증이 많이 줄었고 표정도 밝아졌어요. 그러나 무엇보다 큰 변화는 서현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재호와 함께한 봉사활동은 그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어요. 노숙자 센터, 독거노인 가정, 고아원 방문.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녀의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특히 지난주 방문했던 청소년 쉼터의 아이들이 생각났어요. 가정폭력, 학교폭력을 피해 거리로 나온 10대 아이들. 처음에는 경계하던 그들도 서현과 재호의 진심, 어린 관심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왜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뭐 얻을 게 있어요? 16살 소녀 민지가 서현에게 물었던 말이 떠올랐어요. 그때 서현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내가 얻는 건 너희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야. 그 대답에 민지는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보여주었어요. 그 순간 서현은 무언가 커다란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다시 재호를 만나는 날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봉사활동이 아니라 회사에서의 정식 미팅이었습니다. 재호는 서현에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싶다고 했어요. 서현이 회장실에 들어서자 재호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공식적인 정장 차림이었어요. 서현 씨, 들어오세요. 재호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서현이 공손히 인사했어요. 재호는 책상 앞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한 달 동안 따뜻한 연결 프로젝트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어요. 서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재호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이제 우리 프로젝트를 확장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요. 그는 서류 한 장을 서현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따뜻한 연결 재단 설립 계획서였어요. 회사의 정식 사회공헌 재단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현 씨가 이 재단의 실무 책임자가 되어 주었으면 해요. 재호의 제안에 서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력도 짧고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기에는 재호는 서현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어요. 경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서현 씨는 이미 그 자질을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서현은 감동과 책임감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것은 단순한 직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현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재호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재단 설립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입니다. 서현 씨도 함께 자리해 주세요. 다음 날 기자회견장은 많은 언론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대기업의 새로운 사회공헌 재단 설립은 큰 뉴스였으니까요. 서현은 긴장된 모습으로 재호 옆에 앉아 있었어요. 재호는 단상에 올라 재단의 설립 취지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이웃들과 따뜻한 연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위한 노력입니다. 그리고 그는 서현을 재단의 실무 책임자로 소개했어요. 많은 기자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력이 짧은 신입사원이 그런 중요한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이례적이었으니까요. 박서현 씨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재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서현 씨는 제가 찾던 진정성과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학력이나 경력보다 그런 자질이 이 재단에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서현은 조용히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몇 개월 전 불안한 표정으로 면접을 준비하던 그 취준생이 이제는 대기업 재단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서현은 거울 속 자신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회사로 돌아오는 길, 봄바람이 서현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렸어요. 거리는 여느 때와 같이 분주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지하철역 입구에서 동전을 구걸하는 노인, 무거운 짐을 든 임산부, 길을 헤매는 관광객. 그들 모두가 서현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처럼 느껴졌어요. 회사 로비에 도착하자 재호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복도를 따라 서현과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현 씨, 기억하세요. 한 사람의 따뜻한 행동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듭니다. 당신이 지하철에서 저를 도왔던 것처럼 이제 당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줄 거예요. 서현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이제 확고한 신념이 자리 잡았어요. 그것은 단순한 직업을 넘어선 삶의 목적이자 소명이었습니다. 회사 복도를 걸으며 서현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임을. 그리고 그녀는 이제 막 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봄날의 따사로운 햇살이 회사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 빛 속에서 재호와 서